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책을 본 지는 벌써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원하는 이렇다 할 성과는 못 얻고 있는데, 아직도 법학을 방송대에서 전공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법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히 민법 공부를 하면서 많이 어려워했거든요. 지금도 잘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이래 법학 공부하면서 저희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론에 대한 고심도 많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아직도 길을 찾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과연 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막한 분들, 자기가 학력이나 고졸이거나 전문대졸이거나 아니면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을 이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나이 먹을수록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각종 시험에서 법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로 규제거든, 규제. 그 규제하려면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이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변리사 기타 여러가지 감정평가사라든지 그게 보면 헌법이나 어떤 상법도 들어가고 관련 법규가 다 들어가요. 주택관리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데서 민법은 다 들어갑니다. 또 선택과목에서도 민법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민법은 재판 시법이면서도 생활 속에서 중요한 근거법입니다. 어떤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방금 이래 뭐라 해야 되나 광고가 나왔는데 대게 한 마리 7,600원 한답니다. 대게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북 경산 영대 주변에서 살고 있는데요. 법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경찰 시험이나 이런 법무사나 이런 수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오시면 제가 법학에 대해서 같이 좀 지도랄까 그런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 메일인데요. 혹시 궁금한 거나 알고 싶은 거라든지 지도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돈 받고 해드리지 않습니까? 여기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예, 그래서 민법이 분량이 방대해요. 그래서 민법에 대해서 테이프도 있고 기본서도 있고 동영상 강의도 있는데 그 법학에 있어서 세 개의 바퀴가 있어요. 먼저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문을 공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학설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학설이나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다. 다수설, 소수설,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학설을 따른다 이 정도이지 그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 앞에 쭉 보면 그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103조 보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렇죠. 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뭐 도박빚 같은 건 안 갚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뭐 고리사채, 뭐 돈을 빌렸는데 대부분 빌렸는데 빚이 그렇죠. 뭐 돈 100만 원 빌리는데 그 이자가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게 있잖아. 이런 거라든지 안 주면 됩니다. 안 주면 또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거 없었던 거라 이죠. 무효로 한다. 반사회적인 질서 아닙니까 이죠.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거. 1,000만 원에 있어서의 이자가 그 한 달에 은행에서 이자를 나오는 게 한 17,000원 정도 됩니다. 은행은 또 우리 이자를 가지고 남한테 돈 빌려주고 7% 받지요. 1.77% 5.3% 은행이 먹는다는 거죠.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게 왜 이러냐. 만약에 이 103조 조문이 왜 생겼냐. 누가하고 이제 내기를 하다가 도박 내기, 음식 내기라든지 도박을 했어요. 그 빚을 막 200만 원 정도 졌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당구 한 게임에 내기 당구처가 한 게임에 이기는 사람 100만 원씩 100만 원 주기로 이런 내기를 했다. 근데 게임이 지고 진 사람이 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졌으니까 내 100만 원 줄게. 주고 끝났으면 안 돼. 안 주거든요. 안 주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 주더라 하면서 고소를 하죠. 고소를 하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민사법원에 가잖아요. 민사법원에 가갖고선 상기 원고는 어떻게 되냐. 내기 당구는 일종의 도박이고, 도박은 반사회적인 질서이고, 이러한 법률 행위, 도박으로 해서 돈을 빌리는 어떤 그런 행위는 안 줘도 된다. 그런 내용이 성립하는 것이죠. 재판에 이 조문이 사용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조문을 그냥 조문대로만 하면 완전 국어예요. 국어. 감이 안 와요. 전혀.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가. 제가 설명하기 위한 케이스는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이고, 또 사이트에 대법원에서 이제 결정난 조문의 내용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이제 내용들이 검토되는지.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케이스를 좀
이건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물건을 이제 시장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건을 사러 보냈는데 뭐 무한상자 뭐 2만원 3만원 주면 사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 9천원 정도 하는데 무한상자를 이 사람이 아들이 좀 뭐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이라 20만원 주고 한 상자를 사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20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왔잖아요. 이러한 것은 바로 모욕가 된다는 거예요. 105조 의무규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 중에 성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여야 한다. 그래 사회 질서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뭐 반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여야 한다. 그렇죠? 선량한 사회 그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당사자끼리 약속한 대로 한다는 것이죠. 도박도 뭐 식사 한 끼 정도, 4끼 정도는 이건 도박으로 볼 수가 없죠.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졌을 경우에나 그래도 그 정도는 봐준다. 그러나 한 게임에 50만원짜리 어떤 그런 내기 당구 그런 거를 통해서 50만원 내라 했을 때 이거는 밤사이 질서 행위에 해당함으로써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사 있을 때는 그렇죠. 선량한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106조 사실인 간섭.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간섭이어야 한다. 분명히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간섭보다 그 사람의 의사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간섭이 있는 경우에 간섭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간섭에 의해야 한다. 간섭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이죠. 간섭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선량한 사회 풍속에 반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그 간섭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간섭은 오랫동안 이 사람들 사이에 지켜 내려온 풍습이지 않습니까? 그 풍습이 있으면 그것에 의한다. 근데 그 사람들 풍습보다 어떤 구체적으로 당사자 상간에 의사 표현이 있었으면 그걸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없을 경우에는 간섭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간섭은 사회 선량한 풍속에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107조 의사표시인데요. 법에는 어떤 행위들이 다 의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자기 의견을 밝힌다는 것이죠. 의사표시하라 하는 거는 자기 의견을 말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Yes, no. 나는 그 아파트를 청약하겠다.
계약하려고 지금 신청하는 거라, 이요. 107조 지인의 의사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한다. 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107조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인데요. 자기 자신의 진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진짜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가 있죠. 이게 지인의 의사표시 제가 판례를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이럴 거예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았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당신들이 사직서를 내라. 자기들은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자기 진짜 의사는 사직하고 싶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3개월만 쉬라. 쉬고 난 뒤에 그때 다시 고용해 주겠다. 자기는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사정이 이러니까 한 3개월 쉬고 다시 돌아라. 그때 채용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회사가 자기를 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신입으로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청이나 소송을 제기했겠죠. 왜 우리를 고용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고용하나? 당신들은 사직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사직한 게 아니라 회사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측에서 요구를 해왔다. 그래서 사직하는 걸로 해주고 나중에 다시 고용하기로 그래 이야기 됐다. 그래서 회사가 이 사람들을 먼저 고용해야 된다는 거죠. 107조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회사 마음이지 그러면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회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회사가 우리를 고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107조의 규정입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 이 사람들 근로자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나간 거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과 이 개념이 아리삼삼한데요. 통정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통정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만약에 집을 사는데 A집을 B가 구매를 함에 있어서 서로 짜고 만약에 1,000만원, 만약에 집이 한 1억 하는데 5천만원으로 서로 짜고 5천만원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죠. 이러한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되는데요. 하여튼 민법은 좀 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부된 마음으로 좀 캐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도 조금 따져보아야 되고 과연 흑인가 아닌가 이 무슨 뜻인지 요런 거는 108조 요런 조문은 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표시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건지 판례집을 한번 찾아보거나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도 보면 이래 케이스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케이스 풀이 변호사들이 만든 케이스 풀이집이라든지 조문 풀이집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보면 관련 판례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상 중요한 부동산 경매 같은 거 했을 때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입찰 같은 거 했을 때 금액을 적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상 경납 가액이 1억 2천인데 자기가 1억 2천에 이번에 그 건물을 구입할 그런 게 이제 확실한데 1억 2천을 적고 다른 사람 다 1억을 적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 2천이 되겠죠. 그런데 1억 2천을 안 적고 1200만 원을 적었다는 거예요. 1200만 원을 적고. 이 표의자의 실수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것은 취소할 수가 있지만 표의자가 자기 실수로 잘못했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항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선의의 제3자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경락을 잘못해서 1억 2천을 했다. 그러면 그 차점자들이 그 금액에 유사한 분들이 1억 1천 정도 적은 사람들이 경락을 해갔을 때 선의의 제3자는 그러한 점을 모르는 사람이죠. 선의의 제3자라 하는 거는 알고 있는 사람,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법률 행위자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고 악의 제3자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악이고 모른다는 게 법률 용어로 선의
제3자이거든요.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국제 뭐 기업을 매매를 하게 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제3자가 이 매매를 사기를 하거나 강박, 그쵸? 안 하면 너는 권력으로 조져버린다. 권력자들의 어떤 뭐 청와대에서 누가 압력을 가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취소가 된다. 의사표시는 취소가 된다. 제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왜, 어떤 청와대가 독재 세력 시대에 이제 청와대가 이 기업을 팔으라고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기업주가 팔지 않습니까? 팔고 난 뒤에 이 기업이 다른 사람으로 소유가 넘어갔죠. 넘어가는 경우에는 제3자의 것이 아닙니까?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사기 강박, 속이거나 강박. 강박이면 위협한다는 거 아닙니까? 팔도록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거나 어떤 물건을 할 때, 거래할 때 사기나 강박하면 안 됩니다. 뭐 조폭이 와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고 단 제3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과연 언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되느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이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그 도달한 우표에 그 내용 증명이 뭐 어떤 법원의 어떤 내용이 도달한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표의자의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가 만 치매에 걸리었다. 그래서 검치사자가 되었더라도 의사표시 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와, 하나, 둘, 조문 한 9개 했는데 이마에 빡십니까? 일단 한동안 계속 나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